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기출문제 풀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도시계획론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형성됐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계획이론의 모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계획 이론에 대한 모형을 묻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위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 이제 협력적인 계획이냐, 합리적인 계획이냐, 정치 경제적인 계획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합리적인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분류할 때 쓰는 거죠.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인 사항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 우리가 이제 더 세분적으로는 이제 종합적 합리주의, 뭐 점진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협력적 계획 모형은 이제 전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 또 제3자, 대상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모형들이 이제 협력적 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계획 모형은, 이거는 이제 어떤 갈등 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서로 이제, 물론 의견을 주고받는 거지만, 그 과정상에서 어떤 갈등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그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계획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인 계획은 제3자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어떤 갈등 요소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자, 2번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 우리가 이제 도시 국토계획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용도 지구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류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지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제 법률적인 문제인데 개론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재해가 되겠죠. 그래서 재해와 관련된 것은 방제. 여기 이제 같은 제자죠. 제자가 재해를 방지하는 지구가 이제 방제지구죠. 방화지구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제지구가 되겠죠. 자,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장하고 공원의 종류, 공원의 어떤 거리, 면적, 특성, 이런 것들. 그래서 광장은 꼭 이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광장의 종류와 설치 목적이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요. 정답은 교차점 광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혼잡한 주요 도로의 고차 지점에서 각종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점 광장은 주로 어디냐면 사거리에
이와 같이 이제 사거리에 되면 이 만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교차점 광장을 지정을 해서 광장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이 설명 자체,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 지점에서 각종 차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 이것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에 주요 차량뿐만이 아니고 보행자도 통행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명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확하진 않은 약간 덜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중세 유럽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어서 중세는 이제 성곽이죠. 성곽. 조그만 그 성곽 안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성벽이 외벽을 싸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왕과 주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세는 그 종교가 정치를 관장하는 왕도 있었지만 주로 종교를 관장하는 교황 이쪽이 이제 세력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원들이 주요 공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를 위해서 사용했던 주변에는 이제 해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물을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웅덩이를 파는 거죠. 웅덩이를 파고 입구에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방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게 이제 계획적인 어떤 그 형성이 하는 게 아니고 건물들을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말은 이제 유기적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자연 방치한 뭐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 규제를 통해서 내부 기능을 분리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후의 일이죠. 이제 도시들을 이제 도시 위성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생기면서 그런 계획들. 그 다음에 이 교황에서 왕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왕의 어떤 권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로들을 닦으면서 도시 형태를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 그 다음에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 여기 이제 핵심은 이제 지능형 도시죠. 지능형 도시라고 하는 건 3번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에코하고 그린은 이제 유사한 건데 이제 환경적인 어떤 성격이 강조된 그런 도시고, 컴팩시티라고 하는 건 이 도시가 이제 너무 느슨하게 광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압축시켜서 밀도를 좀 높이고 압축시켜서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이제 지능형 도시는 스마트 시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의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했다. 그렇죠? 그리스는 아고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자연항을 사용했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서 인공적인 항만도 건설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 후에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을 일부 본토 도시에도 채택을 했죠. 이제 주로 이제 그리스 이후에 로마는 이제 해외로 정복 전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격자형들을 쓴 거죠. 격자형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내부 이제 계획 도시에서는 격자형을 사용을 합니다. 틀린 거는 본토의 해안 지역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췄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격자형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때 격자형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거는 격자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할 때 다음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이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도시 계획의 자료 수집은 이제 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이고요. 1차 그 자료가, 수집되는 자료가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 구분을 하게 되는데, 1차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가공하지 않은 거죠. 현장에서 바로 수집한 그런 자료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건 이미 한번 가공된 자료, 문서로 작성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계 일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자료죠. 그죠? 2차 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지 조사, 현장 가서 만들어진 자료니까 아직 가공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면접 조사도 아직 가공이 안 된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아직 물어본 거지, 아직 그것이 어떤 몇 퍼센트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 안 된 데이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1차 자료에 해당이 되겠고, 통계조사 자료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요. 토지형 계획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게 보면 토지용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동선 계획이 되겠습니다.